네, 역전의 승부를 꿈꾸는 시간입니다. 장 마감 직전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야 되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이슈들은 무엇이 있었을지 또 그 안에서의 종목 선별해보겠습니다. 이건희 부장, 김태성 본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일단 코스닥에서는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가 아직도 지지부진하긴 해요. 이 높은 원달러 환율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연휴 기간 동안에 또 무슨 일이 나올지 몰라서 좀 맘 놓고 편하게 매수를 못하고 있는 시장인데 그럼에도 오늘 장에 반응했던 테마 섹터가 있습니다. 무엇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해요. 단순히 기대도 있지만 실적 기대주로도 꼽히는 바이오주들이 많았고요. 또 그와 함께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실적 기대주 무엇이 있을지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약바이오가 네. 지난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는 그 미증시의 그 고금리 장기화 우려 때문에 딱 첫날은 코스닥이 4% 급락하고 또 제약바이오도 다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부터는 조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거 기술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뭔가 좀 기대하는 바가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서 이제 트렌드가 조금은 변화의 모습을 좀 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주도주라고 했었던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를 밀어 올리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 환율이 문제가 되다 보니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담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이 전체 거래대금 거래량 자체에 대한 이 수급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우리가 이제 흔히 수급의 빈집이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긴 하는데요.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당 기간 소외받았던 업종이라든지 기업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이쪽에서의 이제 반등 트리거가 조금은 이제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내의 변수에 조금은 먼 본업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자들이 덜 올랐기도 하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좋은 뉴스들이 제법 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몇 기업에 좀 한해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과거보단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좀 반영이 되면서 제약바이오 쪽이 오늘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강세 안에서 과연 두 분이 바라보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탑3 종목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건희 부장님은 알테오젠과 유한양행, 레고캠바이오를 선택했고요. 김태성 본부장은 한미약품, 유한양행, 동아이스티가 왔습니다. 이건희 부장님이 꼽은 알테오젠과 유한양행은 최근에 시장이 좀 밀렸을 때에도 특히나 우리가 9월장이 너무 힘들었는데 오히려 9월에 오른 종목들이에요. 네. 선택하신 그 기준이 있을까요? 세 가지? 이제 일단 레고캠바이오는 바닥에서 이제 조금 고개를 드는 모습이고 유한양행이라든지 알테오젠은 지금 워낙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을 텐데 일단 이쪽 세 개를 고른 이유를 보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SC제형 기술 관련돼서 워낙 뛰어나다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던 사실이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머크와 계약이 체결돼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독점 계약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 이제 경쟁사 관련돼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약 완료가 되면서 알테오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부분이 알려지면서 9월달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심지어 이거에 사실 그냥 이럴 바에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회사를 사는 게 낫지 않냐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이제 한국경제에서 갑자기 또 그게 V가 아니다라고 또 기사가 또 나오면서 또 빠지고 이게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고 보면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게 이게 한번 추세를 타면 좀 빠르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순식간에 또 급락도 나오고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죠. 예, 발표가 될 때까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대체적인 실적 추정치가 나오지만 이런 계약권 같은 경우는 잘 가다가도 끝에서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것 같다가도 갑자기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세론이라는 거죠. 그 뉴스가 나왔을 때 파는 형태의 이런 그 매매를 많이 하실 텐데 알테오젠 대표적으로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와서 9월 25일 날 급등했다가 또 이제 그 다음 날은 아니다 그러고 또 빠졌고 다시 좀 잘 버티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 이제 주주 상대로 해서 10월 14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IR을 또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마 주주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이센스 아웃을 이미 했던 물질이 네. 뭐 이제 처음으로 상용화가 되는 거죠. 예, 이제 이게 기대감이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렉나자라고 이제 이미 국내에선 출시가 되어 있는 폐암 신약인데 국내는 1차 치료제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고 연내에 뭐 24년도에는 미국에서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발표된 얀센에서 이게 되게 좋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병용요법에 사용됐던 수치들이라든지 이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유럽 종약학회에서 발표를 한다 하니 그러면 또 거기에서 또 이제 얘기가 나오면 또 한번 우리나라가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그게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상용화를 시키는 첫 약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겠죠. 그 관련해서 유한양행 그 원래 원천 기술을 팔았던 오스코텍까지 같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두 종목이 오늘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ADC 기술 관련돼서 다시 주목을 하고 있는데 ADC가 이제 사실은 이게 세 개의 기술이 합쳐져야 됩니다. 네, 이게 합쳐지는 것 중에 그 중간에 역할 이제 그 바이러스 그러니까 어떻게 황체와 그다음에 양 물질을 연결해준 링커를 잘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레고캠 바이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그 세 가지 종목의 공통점이 다 기술 수출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최근의 차트를 보면은 알테오젠과 유한양행이 끌렸거든요. 좀 고가권에서 잘 버티고 있는 이 종목은 현재 신규로도 들어가도 괜찮을지 특히 탑픽으로 주신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을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예. 탑픽은 알테오젠을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뭐 다 좋은 회사들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 SC 제형에 대해서 예전부터 공부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알테오젠이 기술력이 워낙 좋습니다. 좋아서 제2의 셀트리온이 될 거다라는 게 업계에 파다한 소문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보면 누군가가 사줘야 올라가죠. 예, 근데 이제 그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가 터진 이후에 지금 한번 조정을 받았지만 조만간에 이제 머크사랑 뭐 독점 계약을 할지 아니면 뭐 회사가 팔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머크사는 알테오젠과 손을 잡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발표가 될 무렵이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아웃퍼폼을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뉴스를 한 번 더 기다리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테오젠의 목표 주가는 12만 원, 손절 가격은 5만 8천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님도 세 가지 종목을 갖고 오셨는데 각각의 선택 기준이 궁금한데요. 일단 뭐 공통점은 딱히 없는데 네. 일단은 한미약품은 일단 실적, 그리고 유한양액은 기술 수출, 그리고 동아이스티는 비만 당뇨 관련. 한미약품이랑 동아이스티는 어떻게 보면 좀 같은 결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글로벌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하면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비만 치료제, 그렇죠. 당뇨 치료제 이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엘리가 정말 폭발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형 관련 치료제들에 대한 관심도 지금 높아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좀 실현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미약품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비알코올성 또 지방간염 치료제가 이게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한미약품만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뉴스에 나오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한미약품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유한양액은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게 다 없죠. 앞에서 또 이야기해 주셨어요. 렉나자에 대한 이야기, 여기 이제 한 가지 또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 병역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리포사에 대한 임상 또한 굉장히 또 좋은 성과들을 좀 내고 있어서 이것들이 상용화가 될 수 있는 내년 상반기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동아이스티는 일라일리가 만드는 비만 치료제와 거의 유사한 제품을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지금 개발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미래를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저는 동아이스티 굉장히 소외된 기업이긴 하나 우리가 한 번쯤은 체크해볼 때가 됐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라면은 9월 그 하락장에 반도체 2차 전지 갖고 있는 분들은 9월 한 달만 보면 거의 한 손실률이 마이너스 20%, 30%까지도 더 될 수 있죠. 네, 났을 수도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 난 종목도 있고요. 네. 마이너스 10%, 20%에 그친 종목들도 많아요. 10월장도 이 흐름이 이어질 거라 보세요? 아니면 9월에 그래도 버텼으니까 10월에 반납할 거라 보세요? 저는 이 흐름 그대로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 말하기 싫으세요? 예, 부장님은 어때요? 예, 뭐 다 좋아지면 좋죠. 다 좋아지면 좋은데 지금 이제 왜 그렇게 이제 앵커님 물어봤는지 저는 알고 있는데 수급이 너무 얇죠 지금. 예, 너무 얇다 보니까 이제 주식 거래 대금 자체가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는데 당분간은 아직은 제약바이오가 원래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이 추세는 유지될 걸로 보이고요. 이번 달까지만이라도 되게 좀 추세는 좀 괜찮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이번 달은 계속 확인하는 과정을 계속 거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항상 제약바이오 하면은 막 치를 떨면서 이거 잘못 물리면은 몇 년은 고생해 나는 패스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9월 시장에 제약바이오주가 좋았다라는 것도 10월에 무언가 좀 이벤트들도 있기에 눈여겨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두 분 의견 일치가 되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보여드릴게요. 실적 기대주 탑3 만나보겠습니다. 이건희 부장님은 모테렉스와 실리콘투,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았고요. 김태성 본부장은 FNF레이, 한울바이오펌입니다. 실적 기대주에 두 분 다 하나씩 바이오를 넣은 게 신기하네요. 네. 네. 저부터 얘기하면 되나요? 네. 일단 뭐 이 제약바이오도 제약바이오 나름이죠. 오. 그러니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한올바이오파마도 그렇고 지금 실적을 잘 낼 수 있는 기업들에게는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에 쓰여진 오명, 누명은 굉장히 속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몇 개의 기업, 그러니까 저희가 좀 강조드리는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낼 것이 아니고 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기대할 가능성, 그러니까 기대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제약바이오가 무조건 변동성만을 나타낸다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하느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느냐에 따라 계좌의 이 반응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앞서서도 한 번 더 강조드렸지만 지금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는 크게 세 가지 이 매출 그리고 기술 수출 그리고 수급 요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한올바이오파마도 이제 빼놓고 볼 수 없는 이제 탑티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연휴가 길었지 않습니까?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실 종목군들 중국 소비주였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중국 소비주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맞아요. 오히려 조정의 폭이 좀 세게 나오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받은 섹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좀 종목을 압축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거론됐던 종목군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많은 기업으로는 FNF를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이제 이 치과 의료 이쪽도 사실은 상당히 거의 한 2달에서 뭐 3달 정도는 소외받았었거든요. 뭐 오스테 임플란트가 없어지고 나서 뭐 덴티움도 그렇고 덴티스도 그렇고 레이와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좀 소외를 받았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보면서 좀 잡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FNF는 이제 소비주기도 하고 중국의 의존도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높죠. 예, 중국에서의 경기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실적 기대주가 맞나요? 일단은 중국은 지표가 안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뭘 하죠? 경기 부양? 부양책을 네. 하죠. 일단 경기 부양책을 함에 있어서 이 내수 소비 촉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FNF를 포함한 지금 중국 내 이 의류 오프라인 매장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프라인 매장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단순 기대감밖에 안 되겠죠.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 수가 실질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FNF가 이제 신규로 내보이는 런칭 브랜드에 대한 호응까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주가가 실적 대비 조금은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실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눈높이에 적정하게 나와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다른 소비주 대비해서는 FNF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더 많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표가는요? 네, 일단 뭐 FNF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탈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시에는 너무 높은 가격은 사실 앵커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중국 경기가 지갑이 얇기 때문에 높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3만 원, 14만 원대 이렇게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건희 부장님의 종목입니다. 모트렉스, 실리콘투,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모트렉스는 조금 의외였고요. 실리콘투의 경우에는 오늘 보니까 또 신고가 영역이던데 실적 기대가 좀 큰가 봐요. 예, 그러니까 실리콘투를 탑픽으로 하고 싶었는데 네. 너무 올라와 있어서. 그래도 예. 과감히 밀고 가죠. 그래서 그냥 갖고 계신 분들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못 사신 분들은 그냥 구경하시는 게 당분간 좋을 것 같다. 아, 이렇게 진짜요? 생각하고 있는데 조정은 한번 나올 겁니다. 보면 이제 주가가 한 번씩 흔들릴 때마다 이제 사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실리콘2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중국발이 아니라 이제 어떤 유커가 아니라 북미랑 유럽이랑 이런 쪽에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소싱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다. 그러면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2 올해 예상이 사실은 뭐 그닥 높진 않죠. 뭐 142억 정도 흑자날 걸로 보는데 내년 그러니까 올해 430억 정도 흑자날 걸로 보이는데 작년에 142억을 벌었으니까 거의 2배가 아니라 3배 가까이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한 600억대 이상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올해 이게 2022년도에 142억을 벌던 회사가 네. 이번 분기 3분기 예상 가이던스가 134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퀀텀 점프를 계속 하고 있는 회사다. 성장이 이제 올라탔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모트렉스가 의외라고 하셨는데 예, 모트렉스도 굉장히 실적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지금 현재 보면 예, 올해 작년에 580억 정도 벌었는데 올해는 750억대를 이제 영업이익을 낼 걸로 보고 있고요. 제조업단에서 이렇게 실적이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 전방 산업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자동차 사실 때 네. 요즘에 옵션을 좀 비싼 걸 넣으시면 모트렉스가 만든 뒤에 모니터가 많이 달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인포테인먼트 관련돼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주가는 오히려 지금 바닥권이죠. 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너무 소외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탑픽으로 잡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오늘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리포트도 나왔지만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정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빨리 나왔다. 실적도 당연히 좋아지고 그다음에 사공장도 지금 예상대로 잘 돌아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냥 한국의 TSMC, 바이오의 TSMC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TSMC를 이기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파운드리에서 제약업계에서는 CMO로는 거의 뭐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 회사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탑픽 3가지 종목 들어봤습니다. 일단 실리콘투를 탑픽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가격이 좀 올라서 모트렉스로 대체했고요. 모트렉스의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 가격은 15,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 지수는 0.19%의 오름세를, 코스닥은 1.83%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닥 815.64포인트까지 그래도 회복을 했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에서 강하고 오늘은 테마주들의 오름세도 눈에 띕니다. 그럼 그 안에서의 세부 사항들은 어떨지 지금부터 파헤쳐 볼게요.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시작하겠습니다. 네, 10월 6일 금요일 우리 증시 장을 마쳤습니다. 또 주말도 있고요. 월요일에 휴일도 있기 때문에 약간 오늘 장은 좀 쉬고 나서 정확하게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분들의 의견들이 많았어요. 일단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은 발을 뺐고 선물 시장에서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매수를 펼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코스피의 지수 상단은 막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정확한 상황은 김예솔 아나운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국내 시장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했고 코스닥은 상승폭을 더 늘렸습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0.21% 상승하며 2,408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장 초반부터 기관 그리고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지만 외국인들이 지수의 상승을 제한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도 오늘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왔던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거래량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을까요? 네, 오늘 테슬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에 이틀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어제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기업인데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오늘도 2% 강세를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스입니다. 오늘 오후에 갑작스러운 반등이 나온 기업인데요. 어제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모두 몰렸던 기업입니다. 오늘도 28% 급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자 암호통신 관련 기업들이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우리로와 드림시큐리티도 상한가 그리고 16%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부터 이 급등세를 보였던 전기차 충전 기업들이 장 마감까지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현대차와 기아가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휴맥스 홀딩스입니다. 이 휴맥스 EV의 영향으로 오늘 시장 상한가까지 역시나 직행을 했습니다. 휴맥스 역시도 오늘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다가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은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윌링스입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장 마감까지 11%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신규 상장 새내기주들이 대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레뷰 코퍼레이션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 또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상장한 두산 로보틱스가 이 거래량 공모가 4배에 해당하는 따따블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보합권에서 0.78%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다만 다른 새내기주들은 여전히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15% 넘게 상승 마감했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와 시큐레터 역시도 이 거래를 연속으로 강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통신 관련 기업 센서뷰도 7%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정리하면서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클로징벨 플러스 이어가시죠. 네, 아쉽긴 한 상황이에요. 코스피의 상승폭이 더 커지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쉬운데 오늘 장을 좀 정리해 보자면은 김태성 본부장님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두 개 중에 꼭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죠. 하나네. 뭐 아니면 더해요, 저희는. 네. 일단은 오늘 기준으로 보면 긍정적이긴 한데 반쪽짜리 성적표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 금요일이다라고 하는 요일적인 부담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우리나라가 또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해준 것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올라야 되거든요. 같이 맞았으면.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이 코스피는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지금 매수세가 쏠리는 그러한 양상을 좀 보이면서 일부 섹터 몇 개의 좀 주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보여서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러한 상승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긍정이긴 하지만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을 좀 줄 수 없는 그러한 시장이었다라고 좀 표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를 통해서 장점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코스닥의 매수세가 조금 쏠리다 보니 작은 중소형주 흔히 우리가 테마주라고 하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양자암호, 초전도체 그리고 보안주까지 오늘 굉장히 제법 많은 중소형 개별 주단이 뉴스라든지 테마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좋았으나 이 흐름이 과연 다음 주까지 지속이 될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 물음표의 여지는 남겨서 볼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사실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시가에 갭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음봉전하는 종목들이 좀 많았어요. 그것도 그렇고 네. 사실 글로벌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이 종목은 그래도 시장 대비 더 오르겠지 했는데 못 오른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것도 그럴 것 같고 네.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 혹은 포스코 그룹주도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 사실 최근 지수 반등
대비 이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더 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장.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 또 하나의 저는 안 좋은 기업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LG 디스플레이를 뽑을 맞아요.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LG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일단 시장 곳곳에 지뢰는 아직까지 좀 깔려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신중하게 선택을 좀 우리가 잘해야 되는 10월 달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LG 디스플레이의 급락이 좀 나왔는데요. 이 이야기 잠시 후 저희가 업앤다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게 은행주라고 했어요. 뭐 고배당이라는 매력도 있고 이번에 실적 기대까지도 더해지고 있던데 또 앞서 신강석 매니저님은 그런데 나는 배당을 하면은 또 받은 만큼 세금을 내야 되니까 수익이 썩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굳이 나는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거든요. 이건희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은행주나 뭐 보험주를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예. 근데 이제 일단 지금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사실 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자금이 몰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도.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를 안 올리면서 버티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 10년물, 뭐 3년물부터 10년물 국채까지 다 금리가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예대 마진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좋아질 수 있는데 항상 이제 그 정부 규제 리스크라든지 최근 또 이제 국회에서 증권사 대표부터 시작해서 여러 금융기관들 대표들을 이제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도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급락에 따른 단기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좀 약간 그 피난처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피난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겠지만 이 가격에서 뭐 다시 들어가겠다, 뭐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 내고 나오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만 신규 접근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뭐 KB금융도 4에서 5%대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대다수의 금융지주사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여기에 급등한 종목으로는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과 인벤트지랩이 있는데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가 17%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인벤트지랩도 12%의 오름세로 장을 마쳤어요. 최근에 그 변동이 큰 제약바이오로 좀 많이 거론되는 두 종목인데 네. 어떤 매력이 있는지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은 다시 또 정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네. 퓨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는 전략, 보유를 하시면서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이슈는 지난 여름에 좀 먼저 부각이 됐었죠. 아무래도 이제 이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 이제 이 세포 분석 시장 관련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시작이 된 것이었는데 일단 최근에 기간적으로 혹은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은 이후 오늘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수급이 쏠리면서 다시 이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좀 붙어준 상황이라서 저는 기술적으로 한두 차례의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뭐 전고점을 넘어서 다시 뭐 엄청난 랠리가 나오는 그런 것을 좀 기대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가시되 혹은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조금은 이제 수익을 확정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뭐 레오켄바이오와 같은 거의 유사한 지금 이 산업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항체에 이제 약물을 전달해주는 기술 관련 이제 플랫폼 부분들이 기업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다 보니 이제 같이 움직였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져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이제 드라이브가 좀 걸린 상태라서 저는 이 기업 또한 조금은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 대신에 지금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네.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두 기업 모두 저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 제약바이오 안에서 비만 당뇨가 안 그래도 좀 핫한데 그죠. 또 탕후루 드셔봤어요? 탕후루가 되게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설탕 덩어리라서 소화, 특히나 유아기의 비만, 그렇죠. 당뇨를 유발한다라고 하며 뭐 하나의 이 역시도 비만 당뇨 관련주들의 수혜 뉴스가 될 수 있을지요? 그게 사실 비만 당뇨보다는 네. 치과 치료에 더 호재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뭐 물론 같은 또 결이기 때문에 일단 뭐 관련주를 좀 봐야 되나
그 뉴스를 가지고 뭐 주가가 그렇게까지는? 올라가지는 않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여기 오늘 많이 하락하고 있는 중국 소비주도 보도록 하죠. 오늘 화장품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관광 관련주들도 내렸습니다. 그 중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발언 이후 한국 드라마 심의 허가가 전면 중단됐다라는 뉴스가 또다시 나왔고 또 여기에 중국이 요소수 수출 금지 카드 자꾸 만지작거린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왜 웃으세요, 이건희 부장님? 큰 문제 없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있죠. 예. 네. 일단 이제 중국이 이제 뭐 단체 관광을 재개했다는 뉴스로 사실은 국내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물론 이제 중국인들 많이 왔고 지금 뭐 줄도 서고 지금 명동에 나가 보면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남대문 시장 근처를 가더라도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일단 관련해서 지금 생각보다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그들이 이제 얼마를 쓰고 가는지 아직 집계가 안 됐고요. 그다음 들어오는 인원이 생각보다 빨리 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또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드라마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규제를 또 다시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또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일단 두 나라가 외교 관계가 지금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그게 안 좋은데 굳이 중국은 그럼 우리나라 단체 관광을 왜 풀었냐? 우리나라가 이뻐서 푼 게 아니라 본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푼 거죠. 국민들의 불만. 불만을 좀 없애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조금 더 풀어줬고 가까운 한국을 풀어줘야 사실은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숨통이 트이죠. 일본과도 사이가 안 좋은데도 일본도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부에서는 규제는 여전히 나올 수 있고 중국과 우리나라 관계가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항상 불안 요인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헝다라든지 여러 이제 이런 그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부도를 안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가격을 이 기회에 떨어뜨려서 아예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 경기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입국자 추이라든지 그들이 1인당 소비 금액이라든지 어떤 물건들을 주로 샀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 분기 정도는 지나봐야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나서 후행적으로 확인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서 조금 더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4% 넘게 하락하면서 5거래 연속 내림세를 보였고요. 롯데관광개발도 3% 가까운 내림세를 보였는데 특히나 7거래 연속 하락으로 인해서 추세적인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무엇을 주로 봐야 될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반도체와 2차 전지의 회복력 그리고 그 회복력이 과연 단기 수급을 동반해서 올라갈 건지 아니면 네. 메이저 주체들의 이제 주도된 자금을 가지고 이제 올라올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IT와 2차 전지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개선되고 또 그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2등주, 3등주 그러니까 이러한 낙수 효과들을 좀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주도주 테마의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성의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다음 주부터는 공교롭게도 또 미국이 실적 시즌이 이제 또 시작이 되는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과 관련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3분기는 더욱이 이렇게 좀 어지러울 때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물리더라도 실적 잘 나온 기업에 우리가 물리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기대주 탑3를 오늘 저희가 전해드렸으니까요. 한번 다시 돌려보셔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건희 부장님의 다음 주는 어떤 걸까요? 예, 다음 주 뭐 그닥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 네.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제 매도하다가 이제 멈췄습니다. 오늘은. 근데 이제 다음 주면 옵션 만기일도 있는데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아랫 방향으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윗방향으로도 살짝 먹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당분간은 주가는 뭐 급격하게 오르진 않겠지만 지수는 약간의 상승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발 항상 문제는 미국이죠. 미국이 사고치고 딴 나라가 이제 닦아주는 형태인데 미국이 지금 사고친 거에 때문에 공포증이 지금 해소되는 중이다. 그러니까 연휴 동안에 이게 발생됐던 모든 일들을 지금 시장이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소화 과정에서 일부 이제 급락이 나오거나 뭐 급등이 나오거나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휴 사이에 계속 보셔야 될 거는
미국의 채권 금리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금리가 다시 4.8을 뚫고 가는지 안 가는지 10년물이 그게 가장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다시 한번 5%대까지 근처에 넘어간다라고 하면 4.8%를 넘어 4.9%를 가면 사실은 뭐 종목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매크로 이슈에 그 큰 파도가 몰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잔잔해졌습니다. 일시적으로. 네. 근데 이게 계속 잔잔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쉬는 사이에 또 급등을 해서 난리를 칠지를 또 한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확인하시면 그닥 그렇게 뭐 어려운 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연휴 때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하다. 특히나 매크로 변수로는 미 10년물 국채금리 봐야 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